신비로운 여정, 평화로 가는 길, 제1장, 기대의 무게. 민정은 노트북 화면에 뜬 불합격 통보 이메일을 응시했다. 눈물이 쏟아질 듯한 순간 글자가 흐릿해졌다. 서울의 마케팅 회사는 그녀의 꿈의 직장이었다.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 광고 업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였다. 그러나 그녀는 좁은 원룸에 돌아와 미납된 청구서들과 가족의 기대라는 숨막히는 무게에 둘러싸여 있었다.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다. 어머니의 메시지였다. 면접 결과는 들었니? 사촌 지혜가 또 승진했대. 민정은 답장 없이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았다. 28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수월하게 성공을 향해 헤엄치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마치 물에 빠진 듯한 기분이었다. 대학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파트를 사고 회사에서 승진에 올라가고 있었다. 그 사이 그녀는 여전히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아파트는 평소보다 더 좁게 느껴졌다. 할머니의 물건들이 유령처럼 가득했는데 정리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6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일기장상자, 명상방석, 민정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약재들을 남겼다. 가족들은 옛날식 헛소리라며 모두 버리자고 했지만 민정은 고집스럽게 다 보관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아래로 붐비는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은 에너지와 야망으로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과 단절된 기분이었다. 모두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듯한데 그녀만은 불확실성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채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쳤다. 진정한 평화는 남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온다. 당시 민정은 그 말을 노파의 헛소리로 치부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혼란의 바다에서 그녀에게 생명줄처럼 느껴졌다. 제2장 과거의 메아리.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가족의 압박이 밀려왔다. 오전 8시도 되기 전에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실망으로 날카로웠다. 민정아, 이렇게 계속 살 순 없단다. 네 아버지와 내가 네 교육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건 그 작은 아파트에서 허비하라고 한 게 아니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진로를 고려해볼 때가 된 것 같구나. 뭐가 더 현실적이죠, 엄마? 민정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물었다. 교사, 공무원, 안정적인 직업 말이야. 할머니가 네 머릿속에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꿈을 너무 많이 심어줬어. 그게 무슨 결과인지 봐라. 책과 식물밖에 없는 낡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잖아. 할머니에 대한 비판이 가슴에 콕 찔렸다. 할머니는 민정의 창조적인 영혼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셨고 그녀가 통념적인 성공을 넘어 생각하도록 격려해 주신 유일한 분이셨다. 통화가 끝난 후 민정은 할머니의 일기장 중 하나에 이끌렸다. 페이지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우아한 필체가 가득했다. 수년간의 명상 수행, 약초 지식, 철학적 성찰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 구절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늘 깨달았네. 내 가족은 나의 영적 수행을 약함으로 보지만 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요함 속에서 힘을 찾았노라. 평화로 가는 길은 그 가치를 타인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홀로 걷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라. 민정은 할머니의 글에서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공감을 느꼈다. 어쩌면 할머니는 가족들이 묘사한 괴팍한 노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한 여성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하루 종일 더 많은 일기장을 읽으며 전혀 알지 못했던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 페이지들 속에서 드러난 여성은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자신보다 더 큰 무엇과 깊이 연결된 존재였다. 제3장 뜻밖의 발견.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민정은 비단 스카프 더미 아래 숨겨진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바랜 리본으로 묶인 편지들과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 손녀를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의 작은 가죽 표지 노트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손이 떨리며 수첩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민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육신으로 네 곁에 있지 않지만 나의 사랑과 지혜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네가 너의 온화한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적응하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봐왔어. 이 안내서에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에 관한 내가 배운 모든 것이 담겨 있어. 네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책을 펼쳐보렴. 노트북에는 명상법, 호흡법, 진정한 길을 찾는 성찰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담겨 있었다.
매 페이지마다 민정이 겪는 고뇌를 할머니가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 특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다. 사회는 성공이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더 많이 벌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네 행동을 네 가치관과 네 일을 네 목적과 네 삶을 네 진정한 자아와 일치시킬 때 찾아오는 평화다. 민정은 할머니가 수년간 이 선물을 준비해왔음을 깨달았다. 손녀의 여정을 위해 특별히 지혜를 기록해두신 것이다. 마케팅 회사에서의 거절은 갑자기 실패라기보다 더 의미 있는 무엇으로의 방향 전환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그녀는 첫 번째 명상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할머니의 방석에 앉아 호흡 지침을 따라가자 몇 달 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 밀려왔다. 제사장, 첫걸음. 민정은 할머니의 수행법을 일상 속에 녹여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20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하루의 의도를 세웠다. 수행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진 않았지만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 명료함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아침 명상 중 뜻밖의 깨달음이 찾아왔다.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자리에 계속 지원하기보다 가치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직접 창조해보는 건 어떨까? 할머니의 일기장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이 될 지혜가 가득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다. 평화를 찾는 법을 남에게 가르칠 자격이 그녀에게 있을까? 실직 상태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가족을 실망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했다. 모든 스승은 한때 제자였고 모든 안내자는 한때 길을 잃은 자였다. 그녀는 서울의 웰니스 센터와 명상 스튜디오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비싸고 격식 있는 곳으로 초보자에게는 부담스러웠다. 더 접근하기 쉽고 개인적인 공간, 사람들이 편견 없이 이러한 실천을 탐구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공백이 존재하는 듯했다. 민정은 자신의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고대의 지혜를 현대 생활에 적용하는 어려움에 대해 글을 썼다. 그 글은 그녀가 지금까지 만든 어떤 마케팅 문구보다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에 대한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생각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인내심 있게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민정아, 정말 멋지긴 한데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거야? 명상과 좋은 의지만으로 살 순 없잖아. 현실적인 우려는 타당했지만 민정 안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성공이 모두가 기대하는 모습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제어장, 저항과 의심. 민정의 가족은 그녀의 새로운 방향에 예상대로 반응했다. 아버지는 당황했고 어머니는 좌절했으며 남동생은 노골적으로 회의적이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시기야. 긴장감 넘치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선언했다. 슬픔이 사람을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지. 하지만 할머니의 옛날 미신으로 인생을 꾸릴 순 없잖아. 그건 미신이 아니에요. 민정이 조용히 대답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도운 관습이에요. 그 관습이 할머니를 어디로 데려갔냐? 아버지가 물었다. 할머니는 혼자 죽었어. 명상과 약초 채취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 말은 상처가 되었지만 민정은 할머니의 일기에서 읽은 문장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들이 네 길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길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것은 네 한계가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가족의 반대에도 민정은 수행을 계속했다.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잠이 더 깊어지고 불안감이 줄어들었으며 어려움에 더 평정심을 유지하며 맞설 수 있었다. 명상이 문제를 사라지게 하진 않았지만 문제와의 관계를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 명상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여정을 걷는 사람들을 만났다. 남편을 잃고 평화를 찾는 은퇴교사 박씨, 불안 약물 대체법을 찾는 스트레스 받은 직장인 영호, 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 이민자 사라 등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정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이 보편적임을 깨달았다.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있었고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의미와 평온을 찾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제육장 공동체를 찾아서 명상 모임은 민정에게 힘과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가르침이 기존의 성공 기준에 대한 대안을 찾는 다른 이들과도 공명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여사는 자신의 상실과 재탄생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모두는 제가 외로움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명상은 고독과 외로움이 다르다는 걸 가르쳐줬죠. 혼자 있어도 더 큰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영호는 회사 생활의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다. 출근 전 아침마다 공황 발작이 왔어요. 의사는 약을 처방하려 했지만 저는 먼저 명상을 시도하기로 했죠. 마법 같은 치료법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얻었어요. 사라는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건 예상보다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압도적이었죠. 명상은 제가 어디에 있든 내면에서 고향 같은 안정감을 찾게 해주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민정이 할머니의 지혜가 타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혀주었다. 그녀는 노트에 적힌 수행법 일부를 그룹의 필요에 맞게 조정해 공유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개념을 쉬운 말로 설명하는 그녀의 타고난 능력은 그녀 자신까지도 놀라게 했다. 그룹 리더인 노승 박스님은 민정의 가르침 재능을 눈여겨봤다. 한 세션 후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타인을 이끄는 타고난 재능이 있군요. 명상 지도에 대한 정식 훈련을 고려해 본 적 있나요? 그 제안은 민정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다. 앞으로의 길은 완벽한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능력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일을 창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7장 믿음의 도약. 민정은 몇 주 동안 명상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조사했다. 대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수개월의 학습과 수행이 필요했다. 그녀의 제한된 저축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다 그녀는 소외된 계층 출신 지망생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지원서에는 명상 지도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러한 수행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담은 에세이가 필요했다. 에세이를 쓰면서 민정은 점점 커져가는 자신의 목적의식을 명확히 표현해야 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영향, 불안에서 평온으로의 자신의 여정, 전통적인 명상센터에 위축되는 사람들을 위한 환영받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썼다. 내면의 평온은 값비싼 수련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사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할머니께서 지혜는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고대의 수행법과 현대의 고뇌 사이에 다리를 놓아 필요한 모든 이가 이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기분이었다.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에, 보장된 수입도 없는 길에 발을 내딛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인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 느낌을 받았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민정은 자신의 수행을 깊이 있게 이어가고 할머니의 일기를 연구했다. 그녀는 약초 치료법, 에너지 치유,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가족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지식을 지니고 계셨던 것이다. 제8장 뜻밖의 지원. 지원서를 제출한 지 3주 후 민정은 명상교사 양성 프로그램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장학금이 대부분의 비용을 충당해 주었기에 남은 저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소액만 부담하면 되었다. 민정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다. 회의적인 반응을 예상했지만 지지를 받았다. 놀랍게도 수진의 반응은 열정적이었다. 민정아, 지난 몇 달간 네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 더 차분해지고 자신감 넘쳐 보이더라. 이 길이 너에게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대화는 민정이 가족에게 계획을 알릴 용기를 주었다. 반응은 엇갈렸지만 예상보다 적대적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경제적 안정을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수련 프로그램에 호기심을 보였다. 이 명상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인정했다. 하지만 네가 몇 년 만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건 분명해. 아마 할머니께서 우리보다 뭔가를 알고 계셨던 것 같구나. 막내 동생 민호는 의외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누나, 지난 몇 달간 너를 지켜봤어. 예전엔 항상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했잖아. 지금은 뭐랄까, 더 너다운 것 같아. 이게 너를 돕는 거라면 계속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가족들의 점진적인 수용은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민정은 자신의 길에 대한 헌신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성공과 행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고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개인 수행을 깊이 다지고 다양한 문화권의 명상 전통을 연구하며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일기장은 정규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통찰로 가득 차 그녀의 주요 교과서가 되었다. 재구장 훈련의 시작. 명상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민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커리큘럼은 철학, 심리학, 해부학, 실용적인 교수법까지 아우르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 학문적 요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체험적인 측면에서는 탁월한 모습을 보였다.
동료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을 지녔다. 커리어 전환을 원하는 전직 기업 임원, 수행을 심화하려는 요가 강사, 마음챙김 기반 중재에 관심 있는 치료사, 대체 치유법을 탐구하는 은퇴 간호사 등이었다. 실습 수업 중 민정은 초보자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타고난 재능을 발견했다. 불안에서 평온으로의 최근 여정은 학생들의 고뇌에 진정성과 연민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의 지도교수 중 한 명인 김 박사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당신은 겸손함과 자신감이 특이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척하지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타인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이 진정한 교사의 표징입니다. 훈련 과정에는 개인 수행 시간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수행을 깊이 있게 다질 수 있었다. 일주일간 진행된 침묵 수행 기간 동안 민정은 가족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통찰을 경험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길을 발견하는 촉매제였음을 깨달았다. 그 상실의 아픔은 그녀에게 전해져온 지혜에 대한 감사로 변모하고 있었다. 제10장 오래된 상처 치유하기. 민정의 수행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가족관계의 역학을 더 명확하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전통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고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가족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선택을 변호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찾은 평화를 보여줬다. 어머니의 평소 비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평온한 모습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너 좀 달라 보이네. 어머니가 관찰했다. 더 안정된 것 같아. 민정은 이 기회를 빌려 할머니의 단순한 습관 중 하나인 스트레스 관리 호흡법을 소개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시도해보겠다고 했다. 할머니도 이런 걸 하셨던 것 같아. 어머니가 나중에 고백했다. 난 항상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야. 이 작은 계기로 할머니의 삶과 지혜에 대한 깊은 대화가 이어졌다. 민정은 어머니가 이런 습관을 무시했던 이유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슬픔과 후회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실용적인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느라 할머니의 지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어머니가 고백했다. 네가 할머니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막은 게 내 잘못이었을지도 몰라.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다. 민정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자신의 평화를 향한 여정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제11장 새로운 것 만들기. 민정이 교사 연수를 마무리할 무렵 그녀는 웰니스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기억을 기리면서도 현대적 추구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공간을 상상했다. 이 센터에서는 명상 수업,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 전통 한국 치유법과 현대 웰니스 접근법을 결합한 세션을 제공할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평가받는 느낌 없이 이러한 실천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서울에서 저렴한 공간을 찾는 것은 어려웠지만 민정은 개성과 매력이 느껴지는 오래된 건물 안에 작은 스튜디오를 발견했다. 임대료는 예산 범위 내에 있었고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였다. 그녀는 공간을 청소하고 준비하는데 몇 주를 보냈습니다. 벽을 차분한 색으로 칠하고 할머니의 명상 쿠션과 식물들을 배치했죠.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졌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매번 변화할 때마다 공간은 그녀의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사업자 등록, 보험, 마케팅 자료 등 실무적인 부분을 도왔다. 아직도 명상이 뭔지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수진이 고백했다.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가 만드는 일을 믿어요. 민정은 명상 모임 친구들에게도 연락했고 그들은 그녀의 첫 제자이자 후원자가 되었다. 박 씨는 행정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영호는 간단한 웹사이트를 디자인했으며 사라는 해외 방문객을 위한 영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12장 개원식. 민정이 평화로운 길 웰니스 센터를 연 날은 두렵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다. 그녀는 친구와 가족, 명상 모임 회원들을 초대해 간단한 개소식을 열었다. 부모님도 참석하셨는데 다소 당황해 하시면서도 지지해 주셨다. 어머니는 꽃을 가져오셨고 아버지는 의자 배치를 도우셨다. 심지어 민호도 명상에 호기심을 가진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왔다. 개소식은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민정은 할머니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다.
마치 할머니가 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민정은 명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며 자신의 변화 이야기와 센터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반응은 따뜻하고 격려적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업에 등록했다. 박 여사는 명상그룹을 대표해 이렇게 말했다. 민정이 여기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필요를 만나는 곳. 누구나 평화로 가는 자신의 길을 탐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민정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네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았다는 건 알겠어.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그 말은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도 민정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할머니의 유산 사이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도 기여한 것이었다. 제13장 성장통 웰니스 센터를 운영한 첫 몇 달은 어려웠다. 민정은 스케줄 관리, 재정, 마케팅 같은 사업적 측면에 고군분투하면서도 자신의 수업과 개인 수련의 질을 유지하려 했었다. 어떤 날은 수업에 단 한두 명만 참석하기도 했다. 또 어떤 날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학생들로 인해 압도되기도 했다. 불규칙한 수입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가끔은 가족들이 자신의 선택한 길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던 게 맞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특히 힘든 순간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찾아가 위안을 얻곤 했다. 한 주 동안 비상금을 털어 월세를 내야 했던 시기에 한 구절이 그녀를 위로했다. 봉사하는 길은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항상 가치 있는 일이다. 네 방향을 의심할 때면 지금 뿌리는 씨앗이 당장 꽃을 피우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수년간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것임을 기억하라. 민정은 어려움을 인내와 끈기를 기르는 훈련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결과가 불확실할 때조차 과정을 믿는 법을 배웠다. 점차 센터에 대한 소문이 개인적인 추천을 통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와 민정의 진솔하고 소박한 가르침을 높이 평가했다. 그녀는 고대의 실천법을 깊이와 진정성을 잃지 않으면서 현대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제14장 뜻밖의 인연 어느 날 저녁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민정의 초보자 명상 수업에 참석했다. 평소 다양한 학생들 사이에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수업 후에도 남아 질문을 했다. 저는 이 박사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명상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었는데요. 협력에 대해 논의해 보시겠습니까? 이 기회는 민정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이 박사는 병원에서 치유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웰니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명상 수업을 제공하고자 했다. 당신의 접근법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러한 수행법을 단순화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 환자들은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도전 과제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협력은 안정적인 수입과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민정은 이 뜻밖의 인연 속에서 할머니의 영향력을 느꼈다. 할머니는 항상 명상과 마음챙김의 치유력을 믿어왔다. 신중한 고려와 이 박사님과의 논의 끝에 민정은 자신의 센터를 유지하면서 병원에서 주간 수업을 진행하기로 동의했다. 이 협약은 그녀가 원래의 비전을 유지한 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제15장 깊어지는 수행 병원 환자와 직원들과의 작업은 명상의 치유 잠재력에 대한 민정의 이해를 깊게 했다. 암 진단, 만성 통증, 불안장애,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용기와 치유에 대한 열린 마음은 그녀가 가르침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다양한 집단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노인 환자를 위한 부드러운 명상, 의료진을 위한 스트레스 감소, 만성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챙김 기법. 각 프로그램은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통적 수행법을 조정해야 했다. 어려운 시기에 신체적 치유와 정서적 지지를 위해 명상을 활용했다는 할머니의 일기장 기록은 더욱 소중해졌다. 할머니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하며 어떤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기록해두셨다. 특히 최 씨라는 환자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암 치료를 받으며 예후에 대한 불안으로 고군분투하던 그는 몇 주간의 명상 실천 후 민정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은 통제할 수 없지만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예상치 못한 평화를 주더군요. 최 씨 같은 사례들은 민정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혀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명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 탄력성을 위한 자신의 내적 자원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었던 것이다. 제16장 인정과 성장. 민정의 활동은 서울의 광범위한 웰니스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컨퍼런스 연사로 초청받고 웰니스 잡지에 기고하며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게 되었다. 한 지역 신문은 그녀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루며 개인적인 고난을 타인을 위한 봉사로 전환한 과정을 조명했다. 이 기사는 그녀의 센터에 새로운 수강생을 불러왔고 병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였다. 할머니의 지혜를 치유 실천으로 이어낸 한 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실직과 가족의 압박 속에서 명상 교사로서의 소명을 찾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이런 인정은 기쁘지만 민정은 핵심 사명인 명상을 일상생활에 접근 가능하고 관련성 있게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겸손, 자비, 봉사의 가치를 지키며 할머니의 유지를 계속 이어갔다. 가족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니는 이제 친구들에게 딸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가끔 명상 모임에 참석하기까지 했다. 민호는 여자친구를 수업에 데려왔고 둘 다 꾸준한 수행자가 되었다. 예전엔 성공이란 회사에서 출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민호가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너를 보면서 깨달았지. 성공이란 영혼을 채워주고 타인을 돕는 일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제17장 확장되는 비전. 웰니스 센터가 개업 2주년을 맞이하자 민정은 확장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수업 대기 명단이 생겼고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다. 그녀는 또한 할머니의 웰니스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있었다. 일기장에는 한방치료법, 에너지 치유, 정서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민정은 할머니의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의사들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명상법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지혜 전체를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전통 치유법과 명상의 통합은 순수 서양 의학 치료에 대한 대안을 찾는 이들을 끌어모은 독특한 접근법을 창출했다. 민정은 적절한 경계를 지키며 활동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으며 보완적 실천을 탐구하는 동안에도 항상 학생들에게 주치의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권장했다. 그녀는 명상, 부드러운 움직임, 약초 지식,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결합한 현대 생활 속의 전체론적 웰니스 워크숍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빠르게 마감되었으며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제18장 교사 양성. 이 박사는 민정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 치료에 마음챙김을 접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은 명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싶었지만 더 많은 자격을 갖춘 강사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을 개발하셨어요. 이 박사는 설명했다. 현대 의료 환경에 전통적 관행을 적용하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교사들을 양성할 전망에 민정은 흥분했다. 이는 그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치유적 실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그녀는 전통적인 명상 지도와 의료 분야 특화 적용을 결합한 교육 과정을 개발했다. 첫 번째 교육생 그룹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상담사가 포함되었다. 그들을 가르치려면 민정은 수행법 자체뿐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린 원리와 철학까지 명확히 설명해야 했다. 기억하세요. 그녀는 수련생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고치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치유와 평화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들의 변화의 원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고 서울의 여러 병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민정은 명상적 실천을 주류 의료에 통합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는 할머니께서 깊이 의미 있게 여기셨을 일이었다. 제19장 개인의 변화. 웰니스 센터를 연 지 3년 후 민정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되돌아보았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불안한 실업자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교사이자 치유자가 되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치유되고 깊어졌다.
부모님은 이제 그녀의 길이 비록 비전통적이긴 해도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심지어 부모님도 그녀의 가르침 일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동네 여성들을 위한 작은 명상 모임을 시작하며 민정이 가르쳐준 간단한 호흡법을 공유했다. 내가 명상을 가르치게 될 줄이야.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 수행법들이 나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어서 나누고 싶어졌어. 민정의 연애 생활도 꽃피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치는 병원의 의사 진우를 만났는데 그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전체론적 치유에 관심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상호 존중, 공유된 가치관, 그리고 봉사에 대한 공동의 헌신 위에 세워졌다. 당신은 치유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 이상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우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의 파트너십은 로맨스를 넘어 의학, 과학과 명상적 지혜를 모두 존중하는 통합적 환자 치료 접근법 개발로 확장되었다. 제20장. 과거를 기리며 할머니의 기일인 사주기를 맞아 민정은 웰니스 센터에서 특별한 추모식을 마련했다. 할머니의 지혜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감동받은 모든 이들을 초대했다. 의식에는 명상, 추억 나누기, 할머니의 일기 낭독이 포함되었다. 민정은 할머니의 가장 깊은 통찰을 작은 책으로 엮어 참석자들에게 나눠주었다. 민정은 행사 중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지혜는 쌓아두기보다 나누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세운 모든 것은 할머니의 자비와 봉사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70대인 박 여사는 민정의 가장 헌신적인 제자 중 한 명으로 센터의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우리 많은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민정은 할머니가 꿈꾸셨던 것,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필요 사이의 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행사는 단체 명상으로 마무리되었고 민정은 그 어느 때보다 할머니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다. 할머니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이 일에 대한 할머니의 인정과 축복을 감지했다. 행사가 끝난 뒤 민정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잘 이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너를 통해 이제야 할머니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려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 제21장. 새로운 도전. 성공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가져왔다. 민정은 해외 강연, 저서 집필,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제안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기회들은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소명의 핵심인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할 위험도 있었다. 그녀는 성장과 확장에 관한 결정으로 고민했다. 할머니의 일기가 지침을 주었다.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라. 타인을 위한 성장은 유익하지만 오직 자아만을 위한 성장은 위험하다. 민정은 기회를 선별하기로 결심했다. 명상 실천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하는 자신의 사명과 부합하는 것만 선택했다. 가르침을 부적절하게 상업화할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제안들은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 일을 이어갈 수 있는 더 많은 교사 양성에 집중했다. 할머니의 가르침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격을 갖춘 지도자들을 통해 지혜가 계속 전파되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전역과 그 너머에서 학생들을 끌어모았다. 민정은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경제적 배경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제22장. 세계적 인정. 민정의 작업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본, 태국, 미국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전통적인 아시아 지혜 실천을 현대 의료 및 웰니스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과 현대적 요구에 대한 실용적 적응을 결합한 그녀의 접근법은 전 세계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그녀는 명상과 마음챙김이 이국적인 실천이 아니라 누구나 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한 발표에서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실천들은 특정 문화나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도 이를 이해하셨죠. 명상을 소수만의 특권이 아닌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셨습니다. 국제적 명성은 명상이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들과의 협력 기회를 가져왔다. 민정은 여러 연구에 기여하며 전통적 지식과 과학적 검증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일조했다. 세계적인 주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채로 남았다. 원래의 웰니스 센터는 여전히 그녀의 주된 관심사였으며 처음부터 그녀를 지지해준 서울 시민들을 위해 봉사했다.
제23장 원점으로 돌아오다. 웰니스 센터를 연 지 5년 후, 민정은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그녀가 여정을 시작했을 때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여성 혜진이 방황하며 절망한 모습으로 센터를 찾아온 것이다. 모든 걸 다 해봤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일자리를 못 찾고, 가족들은 저를 실망시켰고,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민정은 이 젊은 여성의 고뇌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절망감, 가족의 압박, 진정한 자신이 있을 자리가 없는 세상에서 길을 잃은 듯한 그 느낌을 생생히 기억했다. 나도 한 가지 이야기해줄게. 민정은 부드럽게 말하며 혜진을 명상 공간으로 이끌었다. 5년 전, 나도 지금 네가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었어.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을 똑같이 느꼈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혜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실업, 가족의 압박, 할머니의 지혜를 발견한 순간, 그리고 점차 변해가며 지금의 목적과 봉사의 삶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명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건 아니야. 민정이 말을 맺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소음 아래에 숨겨진 네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혜진은 정규 학생이 되었고 민정은 그녀가 비슷한 변화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젊은 여성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민정이 만들어낸 수행과 공동체의 지원을 받으며 진정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24장 계속되는 여정. 민정은 진호와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기쁨과 성취감으로 가득 찬 이 순간까지 이르게 한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결혼식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성장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둘러싼 웰니스 센터 뒤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선택한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준비를 도왔다. 어머니는 센터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어 새 학생들에게 딸에게서 목격한 변화를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예전엔 민정이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닌가 걱정했어. 어머니는 박 씨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제야 그녀가 진정한 삶을 찾고 있었음을 깨달았지. 결혼식은 한국의 전통 관습과 민정의 삶의 중심이 된 명상 수행의 요소를 모두 담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고 함께 타인을 섬기겠다는 서약을 교환했다. 리셉션에서 민정의 아버지는 많은 이의 눈시울을 붉히게 한 축배를 올렸다. 민정이 처음 명상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그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줄 알았어. 내가 틀렸지. 그녀는 아름다운 것을 읽었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치유와 희망의 공동체를 말이야. 할머니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축하 행사가 저녁까지 이어지던 중 민정은 잠시 자리를 떠나 할머니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작은 제단을 찾았다. 할머니 사진 앞에 신선한 꽃을 올리고 감사의 기도를 속삭였다.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의 지혜는 우리가 도울 수 있었던 모든 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친구, 가족, 제자, 동료들이 모인 모습을 바라보며 민정은 깊은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산을 살아 숨쉬는 실천으로 바꿔놓았고 그 실천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계속 성장하며 다른 이들을 섬길 것이다. 평화의 길은 목적지가 아니라 자비와 진정성, 타인을 위한 봉사로 삶을 걸어가는 방식임을 깨달았다. 할머니가 먼저 걸어간 그 길을 이제 민정은 다른 이들이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었다. 서울 하늘의 별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민정은 다시 축하의 자리에 합류했다. 자신을 찾아 의미와 봉사의 삶으로 이끈 신비로운 여정에 대한 감사로 마음이 가득했다. 평화로 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학생 한 학생, 깨달음의 순간마다 계속되어 갔다.